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홍보팀장 이동욱입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 1주년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군수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도창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조선 행정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창태 농림관광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주호 경제건설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현석 기획예산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겸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남한진 농업축산과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인사. 예. 다음은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민선 8기 1주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요즘 장마가 계속되고 또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석해주신 우리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첫 1년은 희망찬 영향을 만들기 위해서 더 가까이 또 더 낮은 자세로 또 더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해온 시간이었고요. 또 영양의 미래를 준비를 위해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또 우박, 폭우 등 그 자연재해 또 저희들이 안고 있는 그 지역 소멸 위기 등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을 국민들과 함께 차근차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잘 지켜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새로운 희망 영향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을 보태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지난 1년 동안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먼저 그 지속 발전 가능한 영양군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영양양소 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지난 2개월 반 동안 한 70여일간 유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똘똘 뭉치고 또 하나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양 국민의 재력을 느꼈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범국민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또 크고 작은 결의대회를 개최를 통해서 우리의 생존 의지를 대내외에 증명했습니다. 물론 반대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었고 함께 가야만 했기에 저는 밤이든 휴일이든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또 붙잡고 절실한 마음으로 설득해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던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난 6월 30일 날 한국 수력 원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접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군이 양소발전소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계신 언론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유치 활동을 잘 할 수 있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는 9월경에 우선 협상 지역으로 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치 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발전소 유치가 확정되면 정말 여기에 맞춰서 영양 미래 청사진도
새롭고 크게 그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누구나 살고 싶은 영양을 만들기 위해서 영양형 도시재생사업, 양조장 사업이 있고 복합 커뮤니티센터 사업과 공공주택 110세대, 행복주택 44세대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다로 새뜰마을 사업을 10곳을 선정을 시킨 성과가 있었고요. 정말 국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한 동네에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생활 여건을 다 바꿨습니다. 담장도 고치고 골목길도 고치고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바꾸고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군비로 전 국민 누구나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영양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보험을 가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혹시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도 만약에 어떤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라든가 중대 재해가 있다면은 지금 이제 수혜 금액을 2천만 원 되는 걸 5천만 원까지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올해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혹시나 주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부자농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농업 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영양고추, 홍고추 최고 가격 보장제를 실시를 했고 민선 7기 이전에는 킬로그램당 100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00억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실제로 건고추로 한 사람은 건당 한 1,000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천안 200 농가로부터 한 5,200톤 정도 고추를 수매했고 저희들이 고추농공사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가 판매하는 행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자부담을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되게 획기적으로 경감시켰습니다. 자부담 20%를 10%로 낮춰줘서 원래 일부 우리 영양에는 우박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박 피해에 헥타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왔다는 그 지원금이 나왔다는 그래서 농가들이 다소 도움됐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이 우리가 시책 펼친 결과 이제는 과수도 80% 이상, 고추농가도 80% 이상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농사를 짓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 지급,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했고 아마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우리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1,000명이 늘어서 올해도 한 500명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일손 부족 문제를 크게 들어주는 한 해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 결과 이 농업인의 인건비가 정말 한 14~15만 원 가던 게 10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하반군과 정말 우리 자매 결연도 맺고 정말 지속적으로 한 5~6년을 지금 현재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정적인 계절 근로자 도입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대행반. 농작업 대행반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밭갈이를 못해 농사 짓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갈이를 지원을 해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센터를 아마 1월면 소재지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곳으로 부족해서 이반면에 한 곳을 더 추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설계 작업이 지금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이 모습이 안 보이겠나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작나무 수법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별빛 생태 관광 사업을 추진해서 영양하면은 낮에는 자작나무 숲,
또 밤에는 별바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걸 자리매김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수비 능이 버섯 축제를 했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해부터 해서 상당한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외에도 아마 올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나물 축제를 하면서 우리 그 과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미지가 실추된 면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격 문제로 인한 이런 문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해 반딧불이 축제를 했는데 그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그 우리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 색다른 그 체험을 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전국 농산물 축제로 가장 오래된 그 서울 핫 페스티벌을 올해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미리 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영향을 판단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핫 페스티벌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사통 오달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2027년까지 국도비 한 3천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이후 되면은 아마 우리 지역에도 어떤 공사판이 벌어지는 그런 지역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사통 오다리 교통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31호선 군부대 앞에 그 터널화를 한 200억을 계산하고 있고요. 또 1월면에 그 터널 앞에서 용할 동네 내려오는데 여기에 160억을 투입해서 선형 계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비면 발리리 우회도로도 160억을 계획하고 있고 이 외에도 우리가 저희 지역이 특징이 영양군의 특징이 그 교통신호등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맥을 잇기 위해서 모든 교통체계는 그 우리 그 회전교차로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드리면은 그 방전하고 그다음에 고그럼제 구간, 그다음 세진유의소 구간, 그럼 1월 면사무소 구간에 회전교차로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31번 국도 선형 계량 사업 920억은 설계가 이제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노선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아마 그 진보까지가 청송까지 가는데 적어도 한 2-3km는 단축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 직선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그다음 917조 지방도로 선형 계량 5기 주파간에 한 280억을 투입해서 선형 계량을 하게 되고요. 또 도곡 당리간도 이미 설계가 되었습니다. 260억을 투입해서 그 선형 계량과 동시에 터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 교통망에도 그 죽파리 도로 공사를 그 우리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97억을 하고 있고요. 또 칠성 구간에도 선형 계량을 40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상원 구간이 있습니다. 상원 구간이 안 좋아서 선형 계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사각지대 없는 나눔 복지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목욕비 및 임의용 바우처 지급을 저희들이 종전에는 6만 원 지급했습니다. 1년에. 그리고 3만 원 늘려서 9만 원을 지급해서 어른들이 임의용은 물론 목욕까지 같이 할 수 있게 해결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영양군이 가장 자랑하는 생활비는 바로 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정말 어르신들의 소소한 불편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최초로 시행한 그 국민 건강검진비 지원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2년에 한 번씩 30만 원 지원해서 미리미리 의료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외에도 65세 이상 대상 포진 무료 접종도 우리가 올해 시행해 보니까 올해 한 1,400명이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하여튼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난 1년 동안 또 많은 사업을 계획했고 또 추진도 했지만 정말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들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혁신과 변화를 저희들이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선 8기 2년 차에 할 일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은 영향을 만들기 위해서 온정성을 지속했습니다. 소멸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공공기관 유치의 죽기 살기로 한번 덤비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전 국민이 사활을 걸고 있는 양수발전소를 기필코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교정시설 확보에도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공기관 유치에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작나무 숲채원을 채우고 또 농가는 농산물 품질 관리 영양 사무소도 그 지금 분소에서 사무소로 승격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없어진 국유림 관리소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밤하늘보호공원 천문대 건너편에 SK 전문 관측소를 우리가 민자로 유치를 해서 한 8억 정도 유치를 하게 됩니다. 올 연말까지 건물을 짓고 천체 관측소를 짓고 해서 전국에 이 별 밤하늘을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이 여기 와가지고 이 우주 사업에 뛰어든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영양 소방서와 영양 공공도서관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양 소방서가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양 공공도서관도 준비를 마쳤는데 아직 발주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교육청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완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업환경 개선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력 부족 문제 걱정 없는 영양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작업 대행반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남북권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도 서두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석보면은 배추 주산지입니다. 한 300헥타 가까이 하는 지역인데 이 용수 이용 체계를 화매 저수지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개편하려고 정부의 예산을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된다라면은 진짜 전천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지 배추를 제가 들어와서 가을 배추는 우리가 우리 농업재해 품목에 집어넣었는데 봄 배추는 못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아마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것도 농업재해보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엽채류 특구를 지정을 해서 또 우리가 종 시스템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망 확충에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양하면 교통 산무 지역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철도가 없고 고속도로가 없고 4차선 도로가 없는 그런 오명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임기 동안 삼무에서 삼유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남북 구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고요. 아마 그런 작은 움직임이 이어져서 강원도 쪽에는 이미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군에서 경상북도에 건의했습니다. 강원도 움직이는데 우리는 왜 안 움직이냐 해가지고 아마 이번 추경에 예산을 4억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정부의 설득 논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양이 사실 서름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정부 철도망 계획에 보면은 경상북도 중에서 21개 시군이죠. 울릉도를 제외하면은 이 얘기 중에서 영양군만 철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계획도 정부 계획에는 담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미 철도연구원에 용역을 줘놨습니다. 줘가지고 이번에 그 5차 계획 수립할 때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1호선 선형계량 사업, 마령 산해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도 위험도로 선형계량 사업 마령 산해는 우리 저희들이 그 설계를 해보니까 한 370억 원이 소요돼요. 그래서 우리 영양구는 구간이 짧아서 비용이 덜 되는데 안동시에서 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안동하고 우리 영양군이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안으로 그 영양 진입구간 터널화, 또 관문도로 4차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세진주유소까지 이 4차선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그 토지 보상 절차를 거치고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그 생태경관 메카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작나무 숲 명품화 사업을 지금 현재 한창 이제 주차장을 만들고 이제 곧 안에 그 숲으로 들어가는 길로 그 전선 지중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지역에는 그 우리 이동통신이 휴대폰 전화가 안 터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터지게 만들고 화장실도 갖추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그 인프라를 하나하나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칠성 별천지 가족 캠핑장 조성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억을 투입해서 올해는 아마 토지 보상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빛 가족 캠핑장도 만들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또 선바위에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선바위에 그 관광지에 4개원을 조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별천지 영향의 그 힐링 성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멸종 위기종 보건센터 교육관이 원래 이제 아마 다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국에 아마 교육생들이 영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관계 인구 또 생활 인구 그 어떤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영양 막걸리가 지금 현재 은하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아마 본격적인 시판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양 막걸리에서 민자를 유치를 해서 아마 우리 1월면 가곡리에 우리 고추 특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마 건물을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 고추 소스는 물론 고추장, 된장, 막걸리 공장을 함께 우리가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관심을 하나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린 게 영양에는 350년 전 찐빵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화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삼립 SPC라고 아마 파리바게트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그룹에 하고 우리 업무 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부터는 그 상화법이라는 호빵을 아마 시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양 상품을 달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체 개발에서는 도저히 경쟁을 가질 수 없어서 우리 영양 자체에서 영양빵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국에 그 영양빵을 그 간판을 걸고 그 호빵을 시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동부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181억을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대들 주거단지가 한 390세대에 들어갈 공간입니다. 여기를 기반을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소멸기금 사업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51억 정도. 그 다음 동부천 도심 구간 정비 사업과 그 다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을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주형 작은 농원을 청지면 소재지에 옛날 청일초등학교 폐교 지역입니다. 여기에 한 20세대 규모의 클레인 카르텔이라 하죠. 주말 정주형 작은 농원인데 이제 임대 형식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류형 전원마을도 3지 1위의 10세대를 우리 조성해서 박사마을 우리 종보건센터 직원들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형 인구유입 모델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대비하는 의료복지로 국민 건강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중 재활센터를 건립을 한 48억입니다. 투입을 해서 지금 올 하반기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른들, 특히 농어촌 어른들이 그 근골격계 통증 클리닉을 운영해서 그 어르신들의 그 건강 편의도 제공하겠다는 말씀드리고, 50세 이상 국민 건강검진비를, 이 사업을 그 건강검진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군비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풍력에서 기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받아서 기금 사업으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도 아마 올해까지는 70세 이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그 어떤 그 대상포진 이것도 하여튼 들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후 조리비를 최대 한 15일 정도 보고 한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 바우처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보육 환경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또 기반 시설도 하겠습니다. 국립공원묘원 조성 사업을 설계를 해보니까 239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소멸기금 사업으로 신청해놨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성가족센터 건립도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회관도 아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도시공간정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농민회관도 건립하고 또 종합복지관도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목욕 이용 바우처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 지난 그 민선 8기 1년 동안 행복한 변화들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민선 8기는 지금 3년이 남았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영양군의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진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 발전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특별한 영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군수님 주제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반드시 손을 들어주시고, 아마 2020년대 색강 살리기 사업인 그 교량 그 위쪽으로 보면 이 하천 폭이 넓은데 늘어온 거 보니까 그 우측에 마을 가옥이 하나 새로 지었는데 그것도 아주 위험해 보였고, 우리 영양군에서는 하천에 사실 버드나무하고 이게 오랫동안 방치돼 가지고 이게 댐 역할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미션 같아요. 한 7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전 하천에 버드나무를 제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 효과가 원래는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인가 그때 지난해 지지난해 보면은 그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피해가 났는데 피해가 최소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곡에 그 피해가 난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80억을 정도를 우리 예산을 세워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곧 하반기에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항구적인 복구가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외에도 우리가 그 특히 이제 지방 하천 사업은 이제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이 필요성을 또 많이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해서 아마 청기면 쪽에 기포 쪽에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위험 구간 개선을 위해서 석보면 그 소재지에 또 위험 구간을 위해서 180억 규모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밤에도 그 보면 이밤 그 신구뜰에 보면은 이게 배수가 안 되고 문제 생기는 뭐 있어서 그 사업도 지금 현재 한 180억 규모로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세부 세천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아마 우리 그 또 하천 정비 계획이 다 수립되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이 역할을 해서 위험 구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발전 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영양군 양수 발전소는 저희들이 크게 아마 지형적인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밑에 하부댐 그게 용량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1기가와트 규모, 우리 전국에서 지금 이제 양양이 1기가와트거든요. 그 1기가와트 규모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고저차도 300m 이상 되고, 그 다음에 거리도 한 4km 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에도 저희 지역은 1등급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2, 3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말 영양군의 사활을 걸다시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이제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특히 영양군은 국민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앞선다고 보고요. 하여튼 뭐 저희들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경쟁을 뚫고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참 카테고리별로는 잘 되어 있지만 좀 정처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홈페이지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닭곡 터널이 거의 막바지 공사 중인데 그 마을로 가는 도로가 지금 어떻게 나중에 그게 완결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육지 속의 섬 맞습니다. 맞고 아까 홈페이지 부분 혹시 좀 저런 부분이 있으면 답답한 면에서 그 신경 써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닭곡 터널은 이제 공사 구간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완료 단계 아마 늦어도 추석 전에는 개통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 후속을 해야 되는데 후속 그 지역을 준비를 하다가 그 이제 노선 문제 때문에 주민 갈등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2, 3년 지나니까 그 갈등 요인이 해결돼서 아마 후속 단계에 이어서 경상북도와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용역도 바로 우리 해가지고 후속 구간도 2단계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서둘러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양을 대표하는 그 작물이 고추 작물인데 예. 강수량, 일조량 등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남해안 일대도 모든 경남 쪽에도 작물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고추를 계속 밀지만은 향후 영양군에서 어떤 대체 작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농업 6차 산업과 연계해서 고추보다 훨씬 뭐 6배, 7배 더 어떤 그 고수익과 고부가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농업 분야의 다른 작물을 미래에 대한 대체로 혹시 그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양은 지금 고추가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고추 산업이 영양군의 경제 그 지표하고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추 산업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대비해서 저희들이 아까 엽채류 특구를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마 수비 지역에 보면은 특히 그 엽채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상추는 아마 전국에서 품질이 제일 낫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엽채류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그 배추가 저희들 한 약 1년에 한 400헥타르 됩니다. 그래서 배추도 아마 주력 산업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앞으로 기후 온난화 대비해서는 이제 뭐 풋고추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엽채류 종류로 좀 가야 되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고추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키면서 다른 부분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째, 영양군 그 1기 기상도 1월산 거기 그 유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기상 관측소가 우리 인근시군에 이제 영덕에도 있고 해서 그 측부도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여건 된다라면 한번 우리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간이라도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또 1월산을 그 전후로 해서 이게 기상 여건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필요성 분명히 있다고 보고 한번 정부에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임대형 그 전원주택에 그 임대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 지금 그 고령화된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임대형 전원주택을 만들면서 서울에 있는, 만약에 또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좋은 아이템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좀 그런 문제에 관해서 한번 좀 접목을 해서 뭔가 하나 혁신적인 농촌형 샘플을 좀 만드셔가지고 좀 젊은 친구들이
풍력 관계는 저희들이 영양분이 전국에서 풍력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이고 하여튼 뭐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지역에 긍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실 풍력을 아까 이야기한 그 기금을 통해서 주민들 건강 검진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거는 좀 획기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풍력 관련해서 아마 주민 갈등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들이 뭐 우리가 무분별하게 저희들은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아마 그 저희들이 풍력은 좀 앞으로 좀 자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임대형 전원주택도 이 부분을 이게 그 무조건 다 받아주면 답이 아닙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년 농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가곡하고 당리 초등학교도 우리가 그 비가림 시설 하우스 시설을 한 2,000평을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농부 육성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또 이제 임대형 전원주택은 꼭히 이 젊은 사람보다는 여기 와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부분들, 가능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엄선해가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야 성공합니다. 아니면은 이 받고 떠나는 이런 구조 돼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 뭐 인근 다른 지역에서 실패 사례들을 보면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정말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성공할 가능한 사람, 이런 걸 엄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답이? 다른 또 뭐 교제 근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또 역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베트남하고 하는 데는 이탈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사실 이제 우리가 아마 정착이 됐어요. 정착이 돼가지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다음 관리 인원은 한 4명 정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합니다. 정말 뭐 우리가 이 농가들 요구 안 되면은 그런 걸 감내하면서도 하는데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위로를 해주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8기 1주년 언론 관계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